C# 프로그래밍 언어로 메모리 구조를 다룰 때 C++과 차이 나는 점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과 차이 나는 C샵의 프로그래밍적 특성은 싱글톤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C++하고 C샵의 차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C++하고 C샵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 두 차이를 크게 만드는 부분은 메모리 부분입니다. C++에서는 메모리를 완전하게 프로그래머가 제어할 수 있지만 C샵에서는 이 메모리는 주로 벌추얼 머신, 가상기계가 이제 다룹니다. C++인 경우는 프로그래머, 우리처럼 이런 프로그래머가 메모리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C++에서는 메모리 할당하고 싶으면 new를 쓰고요. 그 다음에 delete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해제를 합니다. C샵에서는 new만 있죠. 메모리 할당을 할 수가 있고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는 버추얼 머신에 있는 garbage collector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쪽 관점에서는 C샵은 초보 프로그래머가 다루기가 참 편해요. 나는 개발할 때 메모리 할당만 하고 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이 메모리라는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garbage collector가 동작하게 되면 메모리가 언제 해제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싱글턴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싱글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독신, 혼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 있는 객체 이런 걸 이제 싱글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을 해줄 때 C샵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메모리 해제를 하고 garbage collector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메모리 할당을 하고 garbage collector가 이 메모리가 사용되지 않으면 해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싱글턴은 혼자만 있다, 딱 하나만 있다는 뜻이니까 싱글턴을 한다는 것은 메모리 할당을 합니다. new를 하는데 new를 딱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만 하고 해제를 하지 않습니다. 해제를 하지 않고 딱 한 번만 이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 할당되는 특성을 찾아가기가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우리가 객체 지향을 할 때 클래스하고 인스턴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걸로 설명해야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클래스는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인스턴스는 그 설계도로 만든 제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클래스에 따라서 인스턴스, 메모리가 할당된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클래스 하나당 인스턴스는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싱글턴은 클래스 하나당 인스턴스를 딱 하나만 만들게 됩니다.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클래스 이름을 알면 인스턴스도 바로 획득이 가능하게 되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 클래스하고 인스턴스는 여러 개가 이제 가능한데 클래스 하나당 인스턴스 여러 개가 가능한데 싱글턴은 이름 그 자체로 독신이다, 독자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객체다 이런 뜻처럼 인스턴스가 딱 하나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클래스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굉장히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C++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메모리 관리를 내가 담당하기 때문에 메모리 할당을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한 번만 해주고 그 레퍼런스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접근해서 정보를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C샵에서는 메모리 관리를 벌추얼 머신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C샵에서는 클래스 하나당 인스턴스 하나를, 클래스 하나의 인스턴스를 딱 하나만 생성을 해서 두고 계속
쓰고 싶은 경우가 생기는데, 자, 그 경우는 싱글턴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싱글턴 개념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은 싱글턴 패턴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걸 유니티에서 우리 직접 활용을 해야 되니까 유니티 헙에 들어가서 굉장히 간단한 3D 게임 구조를 만들어서, 자, 거기에 싱글턴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싱글턴을 넣기 이제 좋은 부분이, 그러니까 게임 매니저라든지 UI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먼저 뉴 프로젝트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 템플릿을 누르고 유니버설 3D를 이제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테스트 싱글턴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게임을 잘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게임을 만들면 이 게임에서 변치 않는 변수들, 캐릭터의 속도라든지 배경의 구성 요소라든지 변치 않는 요소들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보통 게임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이 게임 매니저는 게임이 실행될 때 씬과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싱글턴 개념이 잘 들어맞게 됩니다. 씬하고 관계없이 언제나 메모리가 해제되지 않고 보관돼야 됩니다. 그럴 때는 싱글턴을 써서 클래스가 주어지면 인스턴스는 딱 하나만 생성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싱글턴 속에다가 메모리 해제가 되지 않도록 디스트로이 하지 말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든 그 게임 매니저가 언제나 영속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씬 경우에도 UI가 들어가는데, 이 UI는 어떤 게임 오브젝트든지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이때는 이 UI 컨트롤하는 클래스를 싱글턴으로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클래스 이름만 가지고도 이 클래스가 실행된 결과인 인스턴스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고, 인스턴스를 찾아가면 그 인스턴스에 적절한 메소드를 호출해서 원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위에서 우리가 게임 매니저와 UI 컨트롤하는 부분을 싱글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게임 매니저의 경우에는 씬이 바뀌더라도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요. UI 컨트롤은 대부분 씬을 따라가기 때문에 굳이 이 디스트로이 되지 않는 그 옵션을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씬을 만들게 되면 이 씬의 이름은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자, 프로젝트 씬 에셋에 들어가서 이 씬의 이름을 바꿉니다. 리네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리네임 가도 되고요. 그래서 얘는 자, 싱글턴의 씬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름이 바뀌게 되죠.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나왔던 이제 URP가 있기 때문에 Universal Rendering Pipeline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씬에 대해서 게임 오브젝트 3개가 생깁니다. 게임 뷰에 화면을 생성을 하는 카메라가 있고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씬에 광원이 없으면 어두우니까 빛을 비춰주는 라이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화면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후처리 과정, 포스트 프로세싱, 그러니까 특수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는 영역을 설정을 해주는 글로벌 발륨이 기본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게임 매니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 화면에다가 플레인을 만들고요. 큐브를 생성을 해서 이 큐브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큐브가 움직일 때 이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속도를 관장하는 부분을 게임 매니저 쪽에 넣고 이 속도를
어떤 위치에서든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이 결과를 UI 쪽에 표시하는 장면을, 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른쪽 클릭을 해서 3D 오브젝트로 플레인을 만듭니다. 얘는 이제 지면이라 보면 됩니다. 자, 스케일은 2 정도 해줍니다. Y는 두께가 없으니까 필요 없고 Z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는 3D 오브젝트로 큐브를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큐브는 1, 1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툴박스에서 자, 무브 툴 이용해 가지고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그 화면을 이제 봐야 되는데, 올려서 요 화면 조정, 그러니까 게임 뷰에서 보이는 화면은 메인 카메라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 화면이 보이려면 카메라가 좀 뒤로 가고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씬뷰는 우리처럼 개발자들이 보는 전제적 시점이고, 게임 뷰는 게임 플레이어가 보는 고정된 시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탭을 눌러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여기에 보면, 자, 얘 이름이 오버레이 메뉴입니다. 오버레이에 보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 카메라 한번 비추겠습니다. 비추고 카메라 보는 시점이 조금 더 회전하는 게 이제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해서 내가 시점을 좀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이제 보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자, 플레이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 내가 물리학, 물리 엔진, 피직스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큐브 쪽을 게임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 쪽으로 넘어가면 애드 컴포넌트를 적용할 수 있어서 큐브라는 게임 오브젝트에 물리학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피직스 누르고, 그 다음에 물리학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강체, 리지드 바디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얘는 물리학이 적용됐으니까 땅바닥에 딱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연습을 했던 부분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요 큐브를 마음대로 움직이려면 스크립트를 적용해야 됩니다. C#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크레이스로 가서 모노 비헤비어 스크립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move obj, 게임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뜨면서 우리가 작성하는 스크립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실행이 되면 맨 처음에는 우리가 만든 파일 이름으로 클래스 move obj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부분은 요 뒤쪽입니다. 뒤쪽은 모노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단일 게임 오브젝트의 행동을 규정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가 맨 처음에는 이제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걸 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 프로젝트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된 상태가 아니니까 흰색으로 나오다가 다 연결이 되면 청록색으로 바뀝니다. 요걸 꼭 확인해야 되고, 요게 안 돼 있으면 뭔가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유니티 에디터 연결이 안 된 거니까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스크립트 적용하면 되는데, 조심할 부분은 이 스크립트는 프로젝트 SS에 있기 때문에 파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파일 구조로 있다는 것은 실행되지 않은 겁니다.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려면 하이라키 쪽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파일이고 이 부분은 실행 결과. 우리가 탐색기에서도 실행 파일,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야만 실행이 되잖아요. exe라는 파일하고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자, 그걸 염두에 놓고 이 유니티 에디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move obj는 파일이기 때문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나는 플레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큐브를 움직일 거니까 move obj를 끌어다가 큐브 쪽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하면 요 밑에 move obj라는 스크립트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rigid body라는 피직스도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실행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크립트를, 클래스를 만들기만 했지 여기에 특별한 코드를 집어넣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큐브는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바꾸려면 여기 코드를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스피드를 정해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플롯 스피드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는 10 정도로 이제 해줍니다. 이 스피드는 자, 우리가 만드는 게임 오브젝트의 속도입니다. 프레임 한 번 진행될 때 몇 유닛을 갈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한 프레임당 움직이는 유닛 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객체의 속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한 프레임당 움직이는 유닛 수. 그러니까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되는데요. 유닛의 기준은 큐브입니다. 큐브 눌러서 보면 스케일 있잖아요. 111로 되어 있는데 가로 x, y, z 방향의 길이, 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요 모양이 유닛 1 크기입니다. 근데 플레이는 2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커요? 라고 하는데 게임 오브젝트당 유닛 할당되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큐브는 1만큼 할당된 거고 플레이는 기본이 10만큼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1로 하면 얘는 10만큼 할당되기 때문에 큐브의 10배 많은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스케일을 2로 했다는 거는 큐브 기준으로는 20유닛만큼 만들어진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닛을 얼마큼 움직이는가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프레임 한번 움직일 때마다 객체는, 게임 오브젝트는 10유닛만큼, 유닛의 10배만큼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게임이 움직일 때 동영상으로 보이잖아요. 동영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당연히 동영상이 아니고 정지 화면이죠. 근데 이 정지 화면을 1초당 빠르게 생성을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좀 전에 말했던 프레임이 됩니다. 이 씬이 실제 2차원 픽셀로 화면 구성을 해서 드러난 결과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1초에 몇 번 있는가가 게임이 얼만큼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는가 표현되지 않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50프레임, 60프레임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사용하는 하드웨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PC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초에 프레임 몇 개가 나올지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근데 프레임이 이제 하드웨어마다 달라지게 되면 게임을 만들었을 때 게임의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원치 않는 결과입니다. 하드웨어가 나쁘면 캐릭터가, 객체가 느리거나 빠르게 움직인다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를 쓰더라도 속도를 동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우리가 좀 전에 한 것처럼 속도를 고정하면 됩니다. 속도를 고정하고 이 속도에 따라서 하드웨어 간에 프레임, 초당 프레임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초당 프레임을 고려해 가지고 움직이게 하면 속도를 일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할 때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초당 게임 오브젝트가 얼마큼 움직이는가는
하드웨어하고 관계없이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속도를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속도를 고정을 한 다음에 캐릭터를 움직여 줘야 되는데 요 캐릭터 움직일 때는 옵셋을 줍니다. 플롯으로 해가지고 우리 게임 화면을 보면 자 X축하고 자, 요 큐브를 봅니다. 요 큐브 움직일 건데 요 X축 빨간색 X축이죠. 하고 파란색 Z축을 움직여야 되니까 Y축은 그대로 놓고 이 큐브를 점프시킬 생각은 없기 때문에 빨간색하고 파란색 그러니까 X축하고 Z축을 내가 움직이도록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X 옵셋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자 X축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되고 얘는 당연히 좀 전에 설명했던 유닛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오니까 이 스피드에다가 시간을 곱한 겁니다. 근데 프레임이 움직이는 시간, 그러니까 초당 몇 프레임이라 했습니까? 50에서 60 프레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프레임 하나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게 프레임 간의 시간 간격이라고 부르는 건데 걔는 타임이라는 클래스 밑에 델타 타임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용자 입력하고 관계없이 X 옵셋이 결정되게 되니까 이것도 좀 문제잖아요. 문제라서 내가 인풋을 이제 입력을 받게 되고요. get axis라는 거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axis는 내가 horizontal이라고 해서 내 키보드 좌우가 이제 수평 방향이잖아요. 요 방향에 축을 갖고 온다는 건데 내가 키보드든 아니면 조이스틱이든 그걸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이는 특성 변화를 갖고 온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은 이제 축이라고 되는데 horizontal axis 그러니까 수평축을 갖고 온다는 건데 인풋에 대한 수평축이잖아요. 그래서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움직이면 아니면 조이스틱이 왼쪽 오른쪽을 움직이게 되면 그 양만큼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그 변화량을 갖고 와서 속도하고 시간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나오죠. 그 거리의 증분을 옵셋으로 정한 겁니다. 근데 X축뿐만 아니고 Z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getAxis에서 자 이번에는 Z축이니까 버티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의 좀 수직인 방향은 그러니까 직교하는 방향은 수직 방향이니까 vertical axis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속도는 똑같이.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면 자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면 Z축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움직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move 오브젝트가 적용된 게임 오브젝트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분은 여기 있는 transform 클래스입니다. 이 transform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실행된 결과는 transform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translate로 병진 운동을 시킵니다. X축 방향은 X 옵셋만큼 Y축은 움직이지 않는 했으니까 0을 넣고 그 다음에 Z축은 Z off만큼 움직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자 실행을 하면 요게 이제 키보드에 따라서 확확 움직이는 거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특성 중에서 자 move 오브젝트에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요 변수는 이제 variable이라고 하진 않고 보통 property라고 하는데
요 프로퍼티를 그 C샵에서는 좀 구별해서 좀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field, attribute, property 이런 말을 객체 지향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C샵인 경우는 클래스에 이 변수는 보통 field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좀 개념 구별을 해서. 그래서 요 변수인데 요 변수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ublic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public 붙이게 되면 유니티 에디터에서 큐브를 선택을 하면 요 move object speed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20 하고 싶으면 20만큼의 속도로 움직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서는 게임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밸런스하고도 이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요소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 move object라고 하는 특별한 스크립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스크립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지만 이 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필드는 특정한 클래스 안에 변수로 두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이 모으는 부분을 게임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모아서 관리하는 부분을 게임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게임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스피드를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